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이제 구름과 강수라고 하는 단원을 처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날씨를 이제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씨라면 결과적으로 이제 구름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것들이 구름이라든가 비라든가 이것들은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과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증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특히 이제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제 물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떤 공기 덩어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오픈된 공기,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치면요. 컵에 있는 물을 담아 놨어요. 그러면 사실 오픈된 공기에서는 물이 이제 끊임없이 증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컵은 빈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컵을 물을 담아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컵을 닫아 놨다.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 놨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유리판이라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 햇빛 있는 곳에서 있으면 증발을 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액체에 있었던 H2O 분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안에 있는 한정된 양의 공기 안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물이 이제 증발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더 이상은 증발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 한정된 공기 안에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증발되지 않고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그럴 때 이때 이제 이 한정된 공기가 이제 최대한으로 내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상학에서 이야기하는 포화, 작년에 배웠던 우리가 용액에서의 포화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이 포화는요,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그러니까 닫힌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했을 때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화 상태는요,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물 표면에서 어떤 일정한 양의 공기로 H2O 분자가, 액체 상태인 H2O 분자가 기체 상태인 H2O 분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증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증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좀 더 잘 증발할 거냐라고 하면, 얘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기온이 높을수록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이 물 표현을 벗어나서 기체 상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기온이 높을수록, 그죠? 기온이 높을수록 조금 더 잘 증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쨌든 이 완전히 포화가 된 상태인, 근데 그 공기, 일정한 양의 공기를 우리가 1kg으로 지금 가정되어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포화 수증기량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에 민감해서 기온에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그런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온이 지금 높아질수록, 그죠? 그 1kg의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볼까요? 20도의 포화 상태인 1kg의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공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질소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고 그죠? 아르곤도 들어있고 CO2도 들어있고 그리고 수증기도 들어있을 텐데 그 수증기량이 얼마냐? 과학자들에 따르면 1kg에 포화된 공기 안에는 14.7g의 수증기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도에서의 포화된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 얼마냐? 이것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적어지니까요. 지금 낮아진다. 그렇죠? 적어진다는 건 확실하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활용을 하면 7.6g이 1kg의 공기 속에 들어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건조하거나 습하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데요. 이 습도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습도라고 말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것을 상대 습도로 정의합니다. 자, 이 상대 습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특정 기온, 지금 현재 기온에서 그죠? 이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포화 수증기라고 했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실제 공기 중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실제 수증기량의 어떤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대습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죠. 그죠? 현재 공기에 그죠? 온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의 곱하기 100,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난 그 단위로서는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상대습도라고 하는 거죠.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절대습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습도는 어떤 일정한 양의 공기, 여기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죠? 그러한 공간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냥 g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습하다, 건조하다, 나 굉장히 기분이 좋다, 아니면 좀 불쾌하다 이런 것들은 현재 기온에 얼마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수증기량에 대해서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이 항상 우리에게 그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대 습도다라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교과서의 67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요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표를 보면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온인 것 같아요. 그죠? 기온하고 기온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 정해지는 포화수증기량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상대습도를 결정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실제 수증기량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포화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와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제 기온은 일정한데 수증기량이 좀 다를 때의 상대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온이 일정할 때입니다. 즉, 포화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온이 일정하고 20도일 때 포화수증기를 이만큼이나 표현했을 때 기온은 계속 똑같으니까요. 포화수증기량이 항상 같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달라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제 수증기량을 지금 이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때요?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수증기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이때는 어떤다고 느낄 거냐면 건조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13.6g이나 늘어났을 때 이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만큼 거의 꽉 찬 상황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습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누가 습한 것이냐라고 하면 다가 습하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가 가장 건조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에 따라 상대습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죠? 자, 그런 것을 가정할 때 이 상황에서 수증기량
현재 실제 수증기량, 그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그러면 습도가 어때요? 높다 이거죠? 상대 습도죠. 여기서 얘기한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낮으면 상대 습도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조금 이건 이해 쉬운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기온이 달라집니다. 그 대신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일정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온만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은 보통 이제 겨울철에 추워갖고 방 안에 제습기나 가습기를 튼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는데 내가 난방을 해서 10도, 20도, 30도로 지금 온도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난방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달라지고 있나요? 이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면서 이 바의 경우가 훨씬 건조하다라고 느낄 것이고 이 라의 경우에는 습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떨 때 이제 많이 하냐면 애기들은 습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엄마들이 추울까봐 애기들 난방을 한단 말이죠. 한 40도로 이제 올렸다. 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코피가 나고요. 건조해서 코가 막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과에 데려가면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엄마 집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집에 따뜻해요. 뭐 난방했어요? 그럼 네, 저희 집 난방했어요. 집 온도가 26도, 28도쯤 돼요. 그러면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너무 집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코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난방을 끄세요. 겨울철에는 가습기 틀어도 사실 크게 실제 수증기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최대한 난방을 꺼서 온도를 낮춰서 그래서 습할 수 있도록 아이의 코가 괜찮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습도가 라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아니죠. 바가 가장 낮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주면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는 어떨까요?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왜냐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온이 낮을수록 습도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온도는 일정하고 지금 실제 수증기량 늘려놓은 거니까 이건 가습기 틀은 거네요. 그죠? 가습기를 틀어서 실제 수증기량을 늘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져도 상대 습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상대 습도의 결정이자 두 개. 하나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 여기다가 실제 수증기량을 해줄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두 번째, 기온이다. 그죠? 기온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것은 포화 수증기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여기 이 새로운 그래프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요것은요. 하루 동안의 상대수도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의 그래프예요. 이것은 자, 그랬을 때 한번 우리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하루 동안은 보통 이게 시간이니까 0시에서부터 이게 정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 12시입니다. 밤 하루 동안은 어쨌든 기온은 계속 변합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 한 이쯤 되네요. 지금 보니까 한 6시쯤인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보통 해 뜨기 직전이 온도가 가장 낮아요.
이 해 뜨기 직전이 한 6시 몇 분인 걸 봐서 대충 계절도 유추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온도는 이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시경. 그죠?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보통은 12시에 남중하니까 해가 가장 높이 뜨니까 그렇지만 해가 뜬 다음에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3시경이 가장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럴 때 상대 습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실제 수증기량은 그럼 얼마예요? 실제 수증기량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가정한다면요. 한 이만큼이라 가정을 하면 얘들은요. 실제 수증기량은 하루 중 일정합니다. 이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기온은 하루 중에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수증기량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리고 이 제주도, 그죠? 울릉도, 독도, 그죠? 이렇게 있을 때 보통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기단,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북태평양 기단이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시베리아 기단은 얘 때문에 밀려서 북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단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잠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안에 이 기단이 물러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루 동안 이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동안의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기 중에다가 내가 가습기를 튼다고 해서 그 오픈된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의 습도가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 상황인 거예요. 일정한데 뭐가 달라요? 기온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 습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 뜨기 직전 이 상황은 어때요? 상대 습도가 가장 높아요. 왜 높으냐라고 한다면 뭐 때문이에요? 기온이 낮아서, 그죠? 그래서 포화수량이 낮아서, 그죠? 그래서 습도가 높은 거고요. 습도가 가장 낮을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3시경인데 왜냐하면 습도가 낮은 이유는 하루 중에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기온이 이번엔 높아서, 그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서 그래서 습도는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거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얘기도 해볼까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때를 찾아서 그래프에 표시하세요.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는 그때 이제 때니까 시간이죠. 이때가 가장 높습니다. 표시하고 상대 습도는 어때요? 상대 습도는 가장 낮다. 그죠? 왜? 왜냐하면 기온이 가장 높아 포화 수증기량이 높고, 그죠? 대신 실제 수증기량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상대 습도를 정의를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화라는 말, 기상학에서 얘기하는 포화라는 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 이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기온과 그 다음에 현재 실제 수증기량 이거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는 실제 수증기량은 하루 안에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기온의 영향을 받는 상대 습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죠?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스스로 확인하기. 자,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이거 무엇이라고 하나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온에 민감한데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므로 상대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죠. 그죠?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한 습도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했지요.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난방을 하면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고요.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건조해진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오히려 올라가서 오히려 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